학교에서 수업을 안 들은 사람 있나요? 안 들었어요? 그 명칭도 잘 몰라요? 그 정도 알아요? 표본 사건이 뭐예요? 물어보면 공사건 뭔지 알아요? 뭐예요? 공사건이 뭐예요? 공집합 같은 거? 아, 맞긴 한데 그러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다 이거죠. 전 사건. 전 사건은요. 네? 뭐 명칭은 다 넘어갈게요. 명칭 다 아시죠? 시행, 표본 공간, 전체 집합 같은 역할을 하고요. 사건은 집합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근원 사건, 원소의 개수가 1인 집합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눈의 수가 1, 2, 3, 4, 5, 6이 있거든요. 그럼 주사위를 던져 1이 나오는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가 몇 번 나오는지에 상관없이 그냥 1이 나오는 사건, 2가 나오는 사건, 이 사건 자체들을 전부 근원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별 얘기 아닙니다. 이걸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겠지. 전사건, 공사건, 전사건은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다 통틀어서 하나로 잡은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전체 집합을 뜻하면 되겠죠. 전체 집합. 공사건은 공집합과 비슷해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말하고요. 합사건, 곱사건. 합사건은 뭐랑 비슷한 얘기죠? 공집합에서 집합에서 합집합과 비슷해요. 곱사건은 뭐와 비슷할까요? 교집합과 비슷해요. 이 친구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실제로. 이렇게. 또는 뭐 가끔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사건 B가 일어나는 사건, 이런 건 합사건이라고 그러고, 곱사건은 사건 A도 일어나고 사건 B도 일어나는 사건, 이런 걸 말하죠. 그럼 이제 합집합이랑 교집합 나왔으니까 막 성질 같은 거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우리 원소의 개수 셀 때 이거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비하면 NA 합비와 같더라. 이거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덧셈 정리 이렇게 불러요. 확률의 덧셈 정리. 이제 확률이 뭐냐? 이런 얘기 시작할 거야. 확률. 예를 들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한다면, 중학생 때는 상대도수라고 불렸죠? 확률을 상대도수라고 불렀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나세요? 기억나는 사람? 없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하면 이거 어떻게 구해요? 기호로는 P 괄호 열고 A 괄호 닫고 이렇게 해요. probability of A. A가 일어날 가능성. 읽을 때는 P of A 또는 PA 읽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친구는 표본 공간의 개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개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전체 집합과 비슷한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보고 확률이라고 부르죠. 너무 쉽죠? 근데 확률에도 종류가 있어요. 뭐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학적 확률이 있어요. 수학적 확률. 예를 들어 동전을 던졌어. 그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몇이죠? 2분의 1이죠. 왜 2분의 1이 나온 거죠? 전체 사건이 두 개죠. 앞면, 뒷면. 근데 앞면이 나올 사건은 하나죠. 그래서 2분의 1 한개 수학적 확률이에요. 그리고 통계적 확률이 있어요. 통계적 확률은 뭘까요? 그렇지, 직접 해보는 거야. 직접 동전을 막 던져봤더니 2분의 1에 가까워지더라 이거지. 그러면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통계적 확률을 구할 적에 횟수가 너무 적으면 어때? 횟수가 적으면 2분의 1이라는 걸 알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한 15번 던졌어. 10번 던졌어. 근데 앞면이 9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는 확률이 10분의 9야? 맞아. 10분의 9가 맞아. 통계적 확률은 10분의 9지. 근데 결국에는 이 횟수를 충분히 키워나가면 2분의 1에 가까워질 거라는 것도 수학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게 뒤에서 나와요.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다음, 기하학적 확률이 있죠. 예를 들어서 멀리서 다트를 던지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반지름의 길이가 1, 2, 3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 안에 넓이 몇이야? 파이죠, 파이. 여기 넓이 몇이야? 4파이죠. 그럼 여기는 몇이야? 3이 되겠지. 여긴 몇이 되겠어?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다 다트를 멀리서 딱 던졌을 때 맞출 확률이 전부 다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야. 가에. 그러면 가운데가 맞을 확률이 몇이야? 전체 면적 9분의 여기 면적 1.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으로 확률을 따질 때도 있더라 라는 거죠.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의 확률이 있다. 알겠죠? 자, 이제 확률에 보면 뒷장일 거예요. 모든 사건은 확률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겠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등장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더하면 무조건 다 확률이 몇이 될까?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뭐라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확률은 1이 돼요. 그리고 몇일까요? PS는? S가 뭔지 모르나 혹시? 우리 수업 안 들었어? 이게 표본공간이죠?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 공사건이라고, 합사건, 전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1이죠. 다음, 공사건의 확률은 0이 되겠죠. 너무 쉽다. 다음, 확률의 덧셈 정리를 하여 이제 얘가 나오죠. 얘가. 근데 n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와? p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를? 전체를 뭘로 나눈 거야? ns로 이렇게 나눠준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돼? PA 합 B. 이런 식으로 다 확률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별거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합의 법칙을 표본 공간의 개수로 나누면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 정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확률의 덧셈 정리. 이렇게 바뀌어요.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배우는 사건이 있죠. 뭐죠? 배반 사건이죠. 배반 사건. 정의가 뭡니까?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자, 뒤에서 배울 거랑 연관돼서 미리 언급하자면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요? 얘가 일어나면 얘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받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서 배우는 독립종속에서 얘 무조건 종속이 돼요. 아무튼 그러면 둘이 곱사건 했을 때 뭐가 된다? 공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뭐 헷갈리면 그냥 집합으로 그냥 이야기해줘도 사는 무리 없어요. 이런 친구다. 그러면 배반 사건의 정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얘라고도 정의할 수 있지만 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느냐? P A 합 B가 뭐와 같다? PA 플러스 PB와 같아도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서 얘가 0일 테니까요. 그죠? 이게 배반 사건을 가리키는 두 가지 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이해가시죠? 이 사건은 당연한 거라서 따로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개념만 일단 쭉 할게요. 자, 쭉 넘어가서 조건부 확률로 넘어갑니다. 우리 스텝 1만 프린트 해놨어요. 일단
조건부 확률은 확률은 확률인데 조건이 붙는 조건부 확률인데 자, 예를 들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천천히 말하면서 볼게. A가 일어날 확률이야. 근데 여러분 조건 제시법 아시죠? X바 X는 자연수 이런 식으로 쓰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X를 원소로 하는데 X가 자연수일 때 이런 얘기잖아. 그럼 여기다가 바, B 이렇게 쓰면 A가 일어날 확률인데 언제?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굳이 써보자면 어떤 게 돼? 이런 거지. 분모가 뭐가 돼? 원래 여기 표본 공간이 나오죠. NS. 근데 조건부 확률은 B가 일어났을 때니까 MB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표본 공간이 B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가 전체가 되는 거지 그냥. 그 분해. 그 다음 뭐가 일어나야 돼? A가 일어나야 되지. 근데 그냥 A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B와 함께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가 조건부 확률이에요. NB분의 NA 기업이다. 근데 N 보면 또 뭐 하고 싶어? 뭘로 나누고 싶어? NS를 이렇게 나누고 싶죠. 이렇게. 그럼 뭐가 돼? 결국에는 PB분의 PA 교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확률의 곱셈 정리가 나와요. B는 PB분의 PA 곱 B이기 때문에 곱셈 정리. 얘를 좌변으로 넘겨요. PA 교 B는 PB 곱하기 PA바 B 이렇게 된다. 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 PA 곱하기 B바 A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읽어보면 너무 당연하거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B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 이런 거지. 너무 쉽다, 그죠? 곱셈 정리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의 사건이 더 나와요. 뭐냐면 독립이라는 것이 나와. 아까 배반 사건이 나왔죠? 이번엔 독립 사건이 등장하는 거야. 배반과 독립의 구분이 시험으로 아주 잘 나옵니다. 독립은 이런 거죠. 독립은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사건 B가 일어날 때 서로가 서로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식으로 쓰면 이런 얘기거든. A가 일어날 확률은 B가 일어났을 때에 A가 일어날 확률이나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A가 일어날 확률과 같다는 거죠. B라는 친구가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A의 확률이 변하지 않게 하는 거야. 그리고 PB도 PB가 A와 같다. 요게 독립의 정의예요. 이해가죠? 서로가 서로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주사위를 3번 던져요. 그럼 주사위를 첫 번째 던진 게 두 번째 던진 것에 영향을 주나요? 들어오세요. 네, 당연하죠. 들어오세요. 여기 앉아. 선물. 주사위를 던져. 홀수가 나올 확률 이런 걸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시행에서 홀수가 나왔어. 그럼 두 번째 시행에서는 홀수가 나올 확률이 달라져?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올 사건과 두 번째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올 사건은 독립이다 이런 거죠. 전혀 서로 연관이 없다는 거지. 그럼 얘를 이용해서 독립을 또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PA 그 B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PA 곱하기 PB가 되면 A와 B는 독립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A바 B가 A고 B바 A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둘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 확률은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거다. 이거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그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고배 법칙이죠. 고배 법칙. 근데 사실 둘이 어느 정도 독립이 아니면 뭐라 부르죠? 종속 이렇게 불러요. 서로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부르거든. 어느 정도 연관성을 띈다라는 거예요. 경우의 수에서는 연관성을 띠는 것을 배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면 곱한다 라고 했던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꽤 어려운 문제가 이거죠. B예보가 B가 올 확률이 70%였어. 근데 B가 온다고 했을 때 진짜 B가 올 확률은 몇 %고 B가 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B가 올 확률은 몇 %야? 라고 했을 때 이제 마지막에 그럼 내일 B가 올 확률이 몇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어제 B예보가 있었다? 없었다로 나눠가지고 있었을 때 조건부 확률 곱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문제를 풀게 되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보통. 뭔 개소리냐고? 맞죠? 다 했어요. 하나 남았어요. 독립시행이. 독립시행이 뭘까요? 독립 배웠잖아.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근데 그 영향 주지 않는 행위를 계속 하겠다는 거야. 하나의 행동이에요. 하나의 행동.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져요. 그래서 2가 나올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야.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독립시행이 되는 거야. 일어날 확률이면 6분의 1. 그럼 20번 했어. 10번만 하자. 10회 했어.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갖죠. 그치? 뒤에 가면은 이제 이런 형태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 2학기 때 쓰게 될 거예요. 지금은 상관없지만. 그럼 뭐가 떠올라? 이항 정리가 떠올라야 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10회 던져서 2라는 눈이 3회 등장할 확률이 몇이냐 라고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6분의 1이 몇 번? 3번 작용했고 6분의 5는 몇 번? 7번 작용한 거 아니야? 근데 성공을 몇 회에 했냐? 순서를 결정해야겠지. 그게 10시 3 이렇게 되죠. 이거 이항 정리예요, 여러분. X회 일어날 확률은 뭐가 될까요? 10C X 6분의 1에 X제곱 6분의 5에 10-X제곱 이렇게 되죠. 어디서 나온 거야? 6분의 1 더하기 6분의 5에 10제곱 여기서 등장한 거죠. 그렇지? 이 친구의 일반항이 뭐예요? 이거죠. 맞니? 근데 6분의 1과 6분의 5를 더하면 몇이야? 1이죠. 그래서 항상 일어날 확률의 합은 1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 더하면. 그리고 각각의 확률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니? 이걸 보고 미리 이야기해드리면
이제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뭔가 함수 형태잖아. x의 값만 딱 넣으면 확률이 싹 나오는 그런 형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음에 배우는 개념이 이제 이산 확률 변수, 이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한 학습이 다음 단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2학기 중간고사 때 배우게 될 내용. 그래서 독립시행으로 끝을 맺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우리 확률 처음에 뭐 배워요? 개념에 대해서 쭉 배워요. 표본 공간이 무엇이며 전사건, 공사건, 무슨 사건, 합사건, 곱사건 이런 거 쭉쭉쭉 배우고요. 그 다음 뭐 배웁니까? 벌써 까먹었어요? 그 다음 뭐 배워요? 그냥 이걸 생각해. 우리 이걸 향해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결국에 우리 이걸 향해 가.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일단 첫 번째 확률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PA를 뭐라고 정의했다? NS분의 NA라고 정의했다.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N으로 되어 있는 그 형태에서 분모에 NS만 싹 깔아주면 얘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 중에서 특이한 친구가 있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더라? 배반 사건이더라 이거잖아. 배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다. 따라서 PA 곱 B는 0이 되는 거죠. A 곱 B는 공사건이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배반 사건의 정의는 얘 그리고 PA 합 B가 뭐와 같다? PA 플러스 PB와 같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 불러? 합의 법칙 이렇게 부르죠. 경우의 수에서. 됐죠? 하나 더. 배반 사건이면 뭐가 된다? 종속이 되더라. 독립이 아니죠. 물론 조심해야 되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공사건이면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둘 다 확률이 0이 아니라는 가정이 필요해. 그쵸? 둘 다 확률이 0이 아니면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고 이런 형태로 가면 배우잖아 우리. 뒤에 거 먼저 쓸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둘이 배반이면 얘가 0이거든. 그죠? 근데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면 둘이 절대 같을 수가 없죠. 따라서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종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다음 조건부 확률. 여사건 확률은 다 아시죠? 1에서 빼면 돼요. 쉬운 거라서. 조건부 확률 P A와 B는 뭐분의 뭐다? P B분의 B가 일어났을 때 P A 곱이다. 곱이다. 아무렇게나 읽으세요. 그럼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져? P A 곱이요? 곱 B는 PB 곱하기 PA가 B다. 그럼 이제 이 친구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무슨 사건? 독립사건.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독립이 뭐예요? 두 사건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PA는 뭐와 같다? PA 바 B와 같더라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 친구는 얘가 좀 간단해지는데 PA 곱 B는 PA 곱하기 PB와 같더라 라는 거죠. 됐니? 하나만 더 할게. 얘들아 A와 B가 독립이면요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독립이고요.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 하나라도 독립이면 그냥 다 독립돼요. 얘네 둘 사이는 그냥 계속 독립이에요. 하나가 독립이면. 알겠죠? 다음 배운 게 독립시행이죠. 시간이 다 됐네. n회 확률 P 이렇게 나오면 x회 일어날 확률이 몇이 된다? n c x p의 x제곱 1-p의 n-x제곱 이렇게 하면 된다. 까지. 쉽죠? 그죠?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유형을 다 외워주시면 돼요. 스텝 1 오늘 이거는
금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날 바로 과제 나갈게요. 일요일날 안 드리고 금요일날 과제 나갑니다. 장훈 이름 쓰시고요.